내일의 습전주 정대희 멘토 기대되는 인터파크를 가지고 나왔고요. 김용준 멘토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현재 두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 또는 보유하고 계시는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 지금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이 또다시 이제 좀 색깔론 쪽이 달렸는데 결국 중소형주 종목군들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대희 멘토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좀 있다라는 회사로 정도만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김용준 멘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부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종목을 얘기하면 무슨 보석파는 회사냐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아니고요. LED 조명 칩을 만드는 가장 기초 단계의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먼저 사파이어를 가지고 인곳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를 가지고서 뭔가 해가지고 결국 조명치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태양광이라는 산업을 볼 때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OCI의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 없이는 태양광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본다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LED 조명칩에서의 최상단에 있는 가장 앞쪽에 있는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011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2011년도 1사분기까지는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LED 전체적인 업황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냈죠. 그리고 정확하게 1사분기 이후 2사분기부터 꺾여가지고 작년 4사분기까지 그리고 올 초까지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 업체가 살아나려면 결국 조명업체들이 많이 팔려야 되고요. LCD TV, LED TV가 잘 돼야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 업체가 LED 관련 종목이 큰 폭을 한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가 반영을 못했던 건 가장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를 밀어냈다는 거죠. 그 앞에서 LED 칩 관련 업체들이. 그럼 이제 이 업체들이 재고 조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발주를 넣어야 되고 그런 물량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ED 인곳 회사는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러시아에 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한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죠. 근데 이 세 업체 중에서 생산량 기준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앞서기 때문에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가격 정책을 사갖고 중간 업체들의 그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격 정책을 할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그것이 되고 나서 올해 본격적으로 LED 조명 쪽이 개화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신규 상장되고서 크게 한번 움직였을 때 이때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황이 꺾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LED 조명 관련주들 뭐 서울반도체니 뭐 누멘스니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살짝 움직였는데 전체적인 움직임 폭은 크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니까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결국 어차피 지금 실적 작년에 안 좋았던 거 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공장 가동률 증가하면서 다시금 예전처럼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확실하게 턴하는 게 아마도 2,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의 바닥권이다.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정도 더 빠져주면 고맙겠는데 그런 박스권 하단이 한 27,000~28,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여기서 틀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좀 더 횡보할 거냐 이런 얘기들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정책까지 이제 같이 매매 포인트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쫓아가서 사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쫓아가서 사는 건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그 파란 선인 60일선이 지금 위치한 가격이 29,300원입니다. 그래서 29,300원 정도를 매수 단가로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가격 그래서 26,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박스권 매매 쪽으로 일단 방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김용주 예. 멘토 이게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워낙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맞아요. 인구 예. 쪽 부분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부터 LED 조명 시장 산업이 개화된다는 얘기는 좀 정확하게 이제 됐고, 서울 예. 반도체는 루멘스의 상승 모멘텀이 좀 가져왔고, 개별적인 조명 종목군도 우상향을 갔는데,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좀 같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네. 게요. 그 업체들은 완성업체나 칩업체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2011년도 1사분기에 가장 호황을 누렸던 게 그 당시에 인구 물량이 딸리니까 이 뒤쪽 업체들이 물량을 왕창 잡아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재고를 밀어내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 이쪽에서는 가동률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재고 소진이지 신규 발주가 안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재고 소진이 끝났기 때문에 신규 발주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쪽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정확하게 역시 교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좀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재고 수준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 쪽에서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못 들어갔죠, 김현준 네, 멘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눌림목 부분에서 비중 자체를 만약에 맥시멈까지 가져간다면 분할 매수 원칙으로 끌고 간다. 3만 원대 부분에 29,000원 이하 300원 쪽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예, 예. 그러면 3만 원 이하에서 어떤 비중 어느 정도까지 조금 무겁더라도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면 될까요? 지금은 원래 이제 그 보초병 정도 세우는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비중은 1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완전히 추세를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 물량을 본격적으로 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29,000원 정도, 27,800원 정도에 한 10% 정도 비중 실었다가 좀 올라와서 앞에 고점 정도 되면은 한번 매도해 주고요. 다시 눌리면 사고. 어차피 이제 2, 4분기 실적이 돌아가면서 정상적인 주가 움직임까지는 그 기관들의 수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거든요. 네. 개인들이 못 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들의 어떤 매직 구간이라고 보고 박스권 매매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저희 방송 시청자분, 애청자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저희 작가님들이 저한테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요. 오늘 마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인데 7697님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31,200원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서 단기 목표가 또는 손절 라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김영민 모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차트를 보시면서.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힘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부분의 저항선은 일단은 앞에서 한번 고점을 찍었던 게 34,000원, 요번에 찍었던 게 지금 한 35,000원 정도 된다면 지금 박스권 상단은 요 정도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4,500,000원. 그거를 왜 결정을 못 하냐면 그건 장 분위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오버슈팅 구간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4,000원부터 36,000원 사이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팔아서 3만 원 이하에서 다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쪽에 손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당당하신 것 같겠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결국은 시청자분 34,000원대부터 해서 위쪽 장의 영향에서 긍정적이면 좀 더 슈팅이 35,000원, 6,000원 정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럼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영준 멘토의 의견을 들어서 34,000원까지 강력하게 홀딩을 하고 가시면서요. 올라갔을 때는 그냥 신나게 계좌 올라간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다가요. 떨어지는 나락에서 34,000원을 깨지 않고 간다면 추가 상승 쪽으로 보지만 이탈할 경우에는 아까 정대희 멘토 조이맥스 잡듯이 34,000원 이탈할 때 목표 설정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재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까지 저희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제 정대희 멘토 종목이 이제 계속해서 궁금해져요. 과연 이번에도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대희 멘토 종목 시작해 주시죠. 예, 금일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를 추천하게 드린 이유는 일단 흑자 전환에 이어서 실적 성장이고요. 9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16년 내 사상 최대 연간 그 영업이익이 발생됐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2012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약 6.2%, 즉 4,542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40억으로 흑전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핵심 자회사인 인터파크 INT가 투어 부분과 그 엔터 부분 쪽에서 수익 창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가 지금 삼성그룹에서 지분 인수를 받을 당시에
7년간 약 9조 9천억 원의 그 물량 MRO 납품 물량 계약 계약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연 매출 약 10%를 보장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이마켓이 아이마켓의 4분기 그 지분법 이익이 24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지주사인 인터파크의 그 영업이익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아이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동반선장, 즉 중소기업과 그 대기업의 그 동반 성장에 따라서 그 경쟁 업체인 현재 MRO 업체의 1위 업체인 LG 서브원은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반면 아이마켓은 거기에 자유롭기 때문에 즉 핵심 자사인 인터파크 INT와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수익성이 발생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내실 강화에 통한 수익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도서 부분과 쇼핑몰 부분에서 좀 거래 매출액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수익성이 좀 높은 카테고리 종목으로 좀 강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자회사 세 군데를 지분 매각 및 피인수를 통해서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이런 내실 강화 측면도 있었고요. 또 자사주를 매각한 2011년도에 자사주 매각에 따른 그 차익 금액을 그러니까 기존의 뭐 차익 매각금을 다시 이자 지불하는 그 비용으로 감소하면서 연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이자 부담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내실 강화에 따른 이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봤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좀 편안하게 하시지. 네. 자, 그러면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자, 매매 포인트는 인터파크는 오늘 좀 상당히 드리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한번 주가가 상승에 눌린 자리에서 드렸는데 지금 요거를 드린 이유는 일단은 약 한 2012년 작년 12월이죠. 12월부터 오늘 3개월간 그 박스권을 이어오다가 드디어 박스권 전고 라인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즉 요 부분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점진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에도 위치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꼿꼿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오늘 종가로 다시 한번 매수를 찍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420원 정도, 7,400 이 정도가 되겠죠. 7,420원 정도 이탈 안 되면 무조건 가져간다. 단지 앞에 좀 8,000원짜리에 그 저항이 있는데 요거만 무난하게 돌파가 되면 단기 목표가 8,25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봉에서도 거래량이 점진적인 증가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또 주봉에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점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 점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요것도 인터파크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거래적인 측면에서 요번에도 주가 레벨업의 기회다. 요번에도 못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아까 조이맥스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 8,73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일단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8,25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요, 정대희 멘토. 예. 뭐 아이마켓 코리아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야. 뭐 중소기업 부분에서 B2B 서비스에 이제 확정이 돼서 삼성그룹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온 건 누구나 다 지금 솔직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인터파크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 인터파크가 디초콜릿 커피숍을 지금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을 했어요. 그게 지금 가시 영역권에도 매출이 해외 시장 쪽에서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게 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영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의 쇼핑몰이나 이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11번가라든가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차원에서 각자 분야에서 좀 강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터파크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쪽이 좀 강세를 보여서 그쪽으로 마케팅을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주가의 상승에
좀 여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신 거 플러스 디체블 코트까지 음식료 쪽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매출 드라이브 하는 부분까지 기대를 해보면 추가 상승 부분 충분히 여력이 있다.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의 3대 트로이카인 금융투자나 뭐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는 안 들어왔네요. 어쨌든 뭐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충분히 이어갈 거다. 그래서 7,420원만 안 깨지면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 다시 한 번만 정확히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바로 문자가 오셨어요. 네. 3072님께서 6,524원인데 비중이 100%예요. 6,524원에 매수를 하는데 비중이 너무 100%를 좀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런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100%나 되시기 때문에 예.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좋긴 좋은 것 같거든요. 6,524원입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충분히 저점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시면 매수 포인트가 여기 6,500 요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매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비중이 조금 많은 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충분히 좀 매도를 하시고 비중이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매도를 하시고 어느 가격대에서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7,800원대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도 50% 정도는 무조건 축소해달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관망, 아까 제시해드렸던 7,420원이 안 깨지면 가져가시는 거고 깨져버리면 시청자분께서는 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072님 들으셨죠? 지금 현재 오늘 종가 7,800원입니다. 이 가격대 부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시장 부분에 분위기 탈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이익 실현 반드시 좀 하자라는 정대의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50%는 단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7,42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보유해서 계속해서 좀 위쪽 상단 우리 정대희 멘토가 언급한 목표가까지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수익 많이 내세요. 그러면 두 분의 내일장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대희 멘토의 인터파크 매수가 7,800원으로 들어가겠고요. 목표가 8,500원, 아까 8,250원을 건데 8,500원으로 정정합니다. 손절가 7,420원. 반드시 지금 문자 들어오신 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수가 29,300원에 진입 시도하겠고요.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6,000원인데요. 현재 시장의 트렌드 부분에 중심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술력을 보면서 이제 실적 가시영역권에 대합니까 눌림 매수 잡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죠. 이쁩니다. 하지만 아까 ICD 리뷰 들으셨죠? 좀 강력하게 들고 가보겠다. 가격 매력 있다라고 했었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신규 편입 시도를 하는데요. 아나페스와 이랄콤 추가 상승 가능하다. 모두 전포트 보유하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심리적으로 조이매수가 꾸준하게 긍정적인 모습의 1차 목표가에서 이제는 차익 실현 부분에 아까 전략을 좀 잡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내일장 신규 편입 7,800원에 시도를 합니다.